한국은 많은 아시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아시아 뷰티의 산실입니다. 아니, 이런 드라마 같은 나라가 정말로 존재했다고요? 한국 드라마는 전부 사기라던 외국인. 한국 도착 3초 만에 얼빠진 이유. 여기 한국의 드라마는 전부 사기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여행으로 억지로 오게 된 한국에서 길거리를 걸은 지 3초 만에 기절초풍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을 조국인 영국보다 좋아하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불안정하고 고성이 오갔던 저희 가족이었지만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거든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쫓고 때리고 총을 쏘는 폭력적인 영국 드라마와는 달리 한국 드라마는 불쾌하거나 유해한 장면이 거의 없어서 가족들이 즐기기엔 이만한 콘텐츠도 없었죠. 그러나 아빠는 한국 드라마를 잘 보다가도 꼭 한 번씩은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한국은 그저 콘텐츠 하나 잘 만드는 것일 뿐인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저런 최신 기술과 인프라들만 즐비할 수가 있냐며 한국은 무슨 공상과학 드라마를 찍냐며 툴툴대셨죠. 뭐 드라마니까 당연히 과장된 부분은 있겠지만 한국을 매우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를 저희 가족에게 퍼뜨린 장본인인 제가 보기엔 그다지 과장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이러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늘 다툼만을 일삼았던 이유는 바로 이와 관련한 아빠의 오해 때문에 비롯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접하기 전 아빠는 한국인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며 집에서 행패를 부려댔거든요. 아빠는 철도 기관사로 일하고 계신데 한국인들의 민폐 때문에 정말 피가 말릴 지경이라고 하시며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죠. 아빠는 한국인들은 꼭 기차 문이 닫히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탄 뒤 기차 문이 안 닫히도록 발로 막고 뒤이어 오는 수십 명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탈 때까지 10여 분간 기차를 못 움직이도록 한다며 화를 내셨는데요. 또한 무임승차를 해놓고 승무원에게 적발되니 자신은 한국인이니 봐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도망간다거나 제일 저렴한 칸에 탑승해놓고 특실만 제공되는 기내식을 달라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하나쯤은 공짜로 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떼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차 운행에 지장이 갈 만큼 행패를 부려대서 기차에 한국인들만 탑승했다 하면 매번 일정이 지체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한국 관련 콘텐츠들만 소비하는 그야말로 명예 한국인 수준으로 한국에 대해 잘 알기에 아빠가 겪은 동양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배려심도 깊고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택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에 도저히 한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에블린, 그들은 매번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했을 뿐더러 여자의 경우에는 영어로 KOREA가 쓰여있거나 한국 국기가 그려진 옷들을 입고 있었단다. 너 같으면 구태여 미국 국기가 달린 옷을 입고 미국인인 척하겠니?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빠가 보셨던 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요즘 유럽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인인 척하며 많은 부담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그들의 여권을 확인해 봤냐고 여쭤봤죠. 하지만 아빠는 그저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어요. 에블린, 네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이젠 그만 좀 하려무나.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조국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겠니? 그리고 여권 검사는 기관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닌 철도 승무원들이 하는 일이란다. 아빠의 이러한 오해는 아빠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후에도 풀리지 않으셨고 결국 아빠는 한국 드라마의 작품성은 분명 훌륭하지만 전부 다 과장과 허품일 뿐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아빠의 오해가 풀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저희가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아빠는 직업 특성상 휴가가 불규칙하기에 저희는 그런 아빠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휴가를 위해 늘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곤 하거든요. 평소에는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가자는 제 요구를 거절하셨던 아빠셨지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엄마까지 합세하자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뭐 아빠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자며
한국 드라마는 전부 사기가 맞고 드라마는 드라마로 기억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며 자꾸만 제잘되셨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숙소에 가기 위해 홍대 근처의 길거리를 걷게 되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거리 한복판에 웬 뜬금없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이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카드를 무료로 개설해주고 등록까지 도와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한국 드라마 속의 스마트워치나 휴대폰만으로도 모든 결제가 가능한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죄다 22세기에서 살고 있냐며 헛웃음을 지으셨지만 이건 진짜였던 것입니다. 아빠는 영국에서는 카드는커녕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영국보다 2차원이나 높은 시스템을 가진 건 말이 안 되다며 울부짖으셨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인프라는 한국의 관광지에 한해서만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이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깔아둔 인프라일 거라며 두 눈과 두 귀를 막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죠. 하지만 그렇게 직원의 도움을 받고 모바일 카드 등록을 마친 저희는 정말 한국의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만으로 결제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스마트 결제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구멍가게에서도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허름한 기념품 상점에서도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저도 한국은 모든 곳에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는 아빠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노인들마저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은 스마트폰 결제는커녕 애초에 스마트폰이 아닌 구식 휴대폰을 아직까지 사용하며 전화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한국은 노인들조차 최신 기술에 매우 능숙해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저희가 환전해온 지폐 다발을 가리키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지폐를 쓸 일이 없어서 환전 수수료만 나갔겠다며 너스레를 떠셨는데요. 아빠는 이 정도로는 그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질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백화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백화점은 저와 엄마가 간절히 원하던 곳이었는데요. 일단 한국의 의류는 영국보다 질이 좋음에도 더 저렴하다고 들었고 특히나 한국 화장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기에 저희는 이곳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빈 캐리어를 챙겨오기까지 했죠. 그리고 역시나 선택의 폭이 매우 적음에도 가격만 비싼 영국 화장품과는 달리 한국은 미용 감국답게 다양한 화장품들이 많았고 저희는 한국 화장품을 닥치는 대로 골랐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화장품 전문점에는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테스트 제품까지 구비해두고 있었는데 아빠는 이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화장품 가게에서 무료로 화장을 고치고 가는 여주인공의 장면을 보여주곤 하는데 아빠는 공짜로 화장품을 내어주는 화장품 가게가 대체 어딨냐며 고개를 가로저으셨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테스트 제품들을 구비해놓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훌륭한 시민의식 덕분에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제품은커녕 전문적인 소매치기 집단들이 멀쩡한 화장품들도 전부 다 훔쳐대는 상황이고 아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매우 당황한 표정만을 지을 뿐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화장품 쇼핑을 마쳤고 아빠는 화장품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며 똑같은 빨간색 립스틱을 왜 4개씩이나 사는 거냐며 화를 내셨지만 저와 엄마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빠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했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국의 의류 매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아빠가 갑자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다급히 어딘가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게 된 매장 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옷들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기까지 하고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의류 매장들에는 하나같이 피팅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손님을 가장한 도둑들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폐쇄된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백화점에서는 도난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견본 상품들만 통유리에 진열되어 있고 나머지 상품들은 손님들이 확인할 수 없는 별도의 창고 안에 보관해 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구매할 때마다 직원을 불러 옷을 꺼내와 달라고 부탁해야 했는데요. 물론 옷을 입어보지도 못한 채로 구매해야 했기에 나중에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도 상당히 많죠. 어쩌면 영국의 중고 의류시장이 발달한 이유는 이러한 후진적인 백화점 서비스 체계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치안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당연하다는 듯 누리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피팅룸에서 옷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었고 정말 도매 상인처럼 엄청난 옷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수준 높은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도 자신은 이곳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왜 잡상인처럼 수많은 옷 뭉치들과 화장품들을 들고 다녀야 하냐며 툴툴 대시더라고요. 뭐 아빠의 희생 덕분에 저희 모녀는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었고 이제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백화점 내에 위치한 뷔페식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구매한 물건들이 너무 많았기에 저와 엄마는 미리 준비한 캐리어에 물건들을 집어넣고 우선 물품 보관소에 짐을 맡기고 오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아빠 혼자 레스토랑에 먼저 가서 자리를 예약해 놓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식당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다소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음식을 드시고 계셔야 할 아빠는 풀이 죽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빠에게 달려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제게 아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인정하면 되잖아. 한국 드라마는 거짓이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고도로 발전된 모습을 전부 다 담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야. 도대체 이 나라는 정체가 뭐니? 저는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빠는 레스토랑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때문에 너지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키오스크가 있긴 하지만 키오스크 조작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을 위해 조작을 도와주는 별도의 직원이 존재하는 다소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기계를 위해 또 다른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영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늘 직원의 도움만을 받아왔던 아빠는 당연히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법을 알 리가 없었고 그렇게 식당 입구에서 얼이 빠진 채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오더니 아빠의 대답도 듣지 않고 순식간에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매우 어린 아이였고 그녀는 꽤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몇 명이서 왔냐고 묻더니 이내 주문을 완료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나 어린아이가 어떻게 최첨단 기계를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벌써부터 외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빠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이를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아이도 아니, 다 큰 어른이 돼서 이런 장난감 수준의 기계 하나 못 다룬다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빠의 국적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매우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미국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결국 아빠도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처럼 국적을 속여버렸던 것입니다. 아빠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아이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저건 전부 거짓말일 거야. 모르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는 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아 등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셨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뒤부터는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국에서 봤던 매너 없는 동양인 무리가 중국인이라는 것도 드디어 깨달으신 모양이었죠.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은 도저히 전에 봤던 기차에서의 동양인들과 매치가 안 된다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적도 팔아넘기는 비겁한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인들을 오해했다며 반성하셨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한국의 식당에서는 다 먹은 식기를 수거하는 로봇이 존재해서 일일이 빈 그릇을 정리할 필요가 없었으며 심지어 와인잔을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계와 면 요리를 제조해주는 기계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매우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빠는 이런 기술들은 난생 처음 본다며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앞서 있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셨는데요. 아빠는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된 국가라면 기차마저도 기계가 조종하겠다며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일부 지하철은 이미 진작부터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빠가 알면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이어나가던 도중 갑자기 웬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쟁반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눈을 돌렸을 때 저희는 그들의 정체를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뷔페에 비싼 음식이 나오자 서로 집어가려고 맨손으로 혈투를 벌이다가 결국 쟁반까지 깨뜨린 모양이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깨진 쟁반은 치우지도 않고 식당 밖에 있던 동양인 몇 명에게 뷔페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무한리필 레스토랑 식사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몇 명만 입장한 뒤 음식을 건네주는 정말 삼삼치도 못한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매너 없는 행동을 보고 혀를 차시며 이젠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햄색을 보고도 중국인을 판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더럽히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은 외국인 신분이라 가만히 보고만 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이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가셨죠. 아빠는 일단 자신의 기차를 더럽히는 중국인들부터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해버려야겠다며 매우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무래도 아빠는 저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짱이지 굿.